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경기밖에 없는 날, 역시 이런 날에는 경기가 적은 날이 참 약합니다. 제가 뉴욕 마인의 언더를 둘 다 메인급으로 가서 뉴욕 마인하고 피닉스 오바, 그리고 뉴욕 언더하고 세난 마인 갔는데, 나머지 어제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경기만 딱 다 틀리고 나머지 3경기 서브까지 다 맞았는데, 이게 한 경기만 못 맞춰갖고 조합 적중을 못하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2월달에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11일날 올락했어도 7할 승률입니다. 느바 7할 이상 승률이죠. 저도 좀 격앙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자, 내일은 NBA가 전반기 라스트 매치업이라고 좀 봐야겠죠. 내일은 경기가 상당히 많고 내일 모레는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은 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3경기 분석하려고 영상을 제작하기엔 좀 그래요. 그리고 어제 해외 축구는 분석을 진행했지만 뭐 조합 그냥 패스하자고 했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NBA 경기 많은 날에 전반기 마지막 라스트 매치업 데이에 좀 수익을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좀 사명감이 좀 생겼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샬롯이랑 애틀 경기는 샬롯 당장은 인저리 리포트에 안 떠 있지만 직전 디트전에 치고받고 맞짱 뜬 거 아시죠? 디아바테랑 마일즈 브리지스, 얘네들은 무조건 징계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징계 들어갑니다. 내일 경기에 뭐 GTD 안 떠 있어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얘네는 결장한다라고 우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애틀란타도 다이슨 다니엘스, 제일런 존슨, 리사세, GTD면은 핵심 선수들 대거 결장 중인 거, 결장 이슈 깔려진 거고. 결론적으로 이거 알려드리려고 작성한 거고, 왜냐하면은 불과 며칠 전 맞대결에서 디아바테랑 마일즈 브리지스 이 두 명이 거의 승리를 만든 거나 다름 없었을 정도로 지분이 높았어요. 마일즈 브리지스가 최다 득점자였고 디아바테가 14리바운드가 따내면서 진짜 골밑에서 무쌍 찍었던 경기였고, 애틀란타도 다이슨 다니엘스, 제일런 존슨, 리사세 다 주전 선수들이고 제일런 존슨 1옵션에 있습니다. 얘네 GTD가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는 이상 뭐 뭐든 접근하기 좀 애로사항이 가득한 경기라 패스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클브라고 워싱턴 경기는 모블리가 여전히 결정하고 딘웨이드도 결정하죠. 키션 조지, 쿨리 발리 GTD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GTD 애들이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나와도 얘네는 뭐 18분, 23분 이렇게 뛰고 있어서 사실상 프리시즌 경기 하고 있는 워싱턴이죠. 자, 클브리 직전 경기 덴버전에 페이스가 99를 기록했고, 그리고 전전 경기 세크라멘토전에 102.5를 기록했습니다. 하든이 합류한 이후로 출전한 경기가 이렇게 두 경기인데 페이스가 내려간 느낌은 없죠. 워싱턴은 직접 마이애미 전에 역시나 주전들 대체로 20분대만 출전시키면서 사실상 탱킹 모드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클블 마엔을 좋게 보기에는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17.5, 18.5 수준인데 이거는 완전 통과비지를 봐야 갈 수 있는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값이 타임 계산하더라도 30점 차로 벌릴 수 있느냐를 좀 계산을 해야 돼서 좀 그렇습니다. 이 기준점을 마연을 좋게 본다라고 분석할 수는 없는 기준점이에요. 사실 이런 기준점은 운빨도 필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에서 클브리 야투 개 터져서 150득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은 사실 좀 운칠 기삼에 가깝고, 제가 이 경기에 좀 주목한 점은 클브리 지금 최근 10전에서 딱 4번의 오바를 냈고 6번의 언더를 냈었습니다. 이 오바를 낸 팀들이 좀 보면은 세크랑 2번, 피닉스 1번, 포틀랜드 1번. 언더를 낸 팀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윈나우 팀들이라는 겁니다. 샬롯도
이번에 윈나우로 가닥 잡은 팀입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 오버를 낸 팀들을 보면은 세크랑 두 번이 껴있죠. 무려 두 번씩이나 세크랑 오바를 냈는데 이 오바를 낸 두 번이 다 유일하게 클리브리 최근 10전에서 탱킹 팀, 워싱턴 같은 탱킹 팀을 상대한 건 세크랑 두 번이 유일한데 이 두 번 모두 프렌의 오바였다는 겁니다. 세크의 프렌의 오바. 언더를 낸 팀들의 공통점들은 윈나우 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클리브리 탱킹을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 세크랑은 두 번 모두 오바가 났습니다. 특히 세크랑 두 번은 241점, 258점으로 그냥 오바가 아니라 비교적 핵오바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 이는 클리브리 상대팀이 약체팀일수록 수비적인 경기보다는 매우 공격적인 경기를 한다라고 예상을 할 만한 지표입니다. 워싱턴은 최근 탱킹 모드를 제대로 발동한 이후로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137점 수준을 허용을 했어요. 브루클린 전에 127실점, 마이애미한테도 132실점. 브루클린이라는 따라지 팀한테도 127실점을 했다라는 거는 그냥 얘네가 수비할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브루클린이랑 마이애미라는 최근 클보다 명백히 공격의 힘이 약한 팀들도 워싱턴 상대로는 다 대량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클블 역시도 130 수준의 다득점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130 득점 이상을 해줄 가능성이 못 해줄 가능성이 내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언어바 기준점이 235.5인데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가 보스턴이나 뉴욕 마냥 상대의 실점을 철저히 억제하는 컬러는 되게 약한 팀이잖아요. 얘도 세크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크랑 두 번 맞대결도 다 프렌의 오바였다. 마이너 오바가 아니라 프렌의 오바였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세크도 양껏 득점을 했기 때문에 프렌 찍힌 거예요. 오바를 내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클리블랜드의 이 약체팀, 탱킹팀과의 지금 경기에서는 수비를 막 정말 에너지를 높이는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워싱턴 프렌 보겠습니다. 보스턴이랑 시카고 경기는 보스턴은 사실상 플라이업이 있고 시카고는 잭 콜린스, 조시 기디, 트레 존스, 제일런 스미스 결장입니다. 자, 보스턴은 9번 연속 언더를 기록하면서 현 시점 최고의 언더 성향의 팀이에요. 시카고가 트레이드 이후 지금 새로워진 라인업으로 올 오버, 가장 오버 성향이 뚜렷한 팀이고 제가 트레이드 된 직후부터 시카고는 이제 오바 팀으로 봐야 된다. 오바만 누려야 되는 팀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은 9번 연속으로 언더만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시카고는 지금 이 라인업으로 오바만 기록하고 있는 팀을 정도로 완전 상극인 맞대결인데 참고로 시카고가 지금 라인업은 완전히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 수준입니다. 5번 자리에 나올 선수가 야부셀레, 닉 리차즈 기대치가 아예 없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NBA에서 키가 작은 선수들이에요. 부젤리스, 오코로 이런 분들 다 키가 작습니다. 빅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한 선수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수비가 되는 선수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죠. 뭐 아이비, 뭐 앰퍼니 사이먼스 다 공격적으로 능력치가 몰빵된 선수들입니다. 오로지 공격 쪽에서만 기대치가 있는 라인업. 그러나 최근 5경기 보스턴의 평균 득점 103.6점으로 최근 바로 직전 뉴욕전에는 89득점밖에 못 내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시카고의 최근 5점 평균 수준 129.4로 대략 130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실점력이죠. 보스턴의 반등을 보냐 못 보냐 경기인데 지금 시카고 라인업 상대로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스턴이 홈 연전 세 번째 일정이라는 점, 뭐 이동거리가 있고 일정 자체가 빡센 일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직전 뉴욕전에 89득점, 최근 3년간 최소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스무스러운 대패를 홈에서 당했다라는 점, 그리고 라인업이 고장난 상황도 아니라 사실상 풀라인업이라는 점, 여기서 보스턴이 야투가 고장난 경기를 하면은 이건 팀 내 뭐 태업이나 뭐 이런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시카고의 현 시점 라인업은 NBA 1군 팀으로 경쟁할 레벨이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야투가 엄청나게 터지는 것 말고는 답이 아예 없는 라인업. 시카고 경기는 지금 언더를 절대 못 봐요. 무조건 오바를 봐야 됩니다. 저 보스턴의 9연속 언더. 최근 가장 낮은 득점력을 무시하고 시카고 반대가 훨씬 더 영향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출 공동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9번 연속 언더를 꺾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거 메인 조합급으로 봅니다.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보스턴 마인입니다. 시카고가 최근 3경기 디펜딩 꼴찌 페이스는 101대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바 성향의 지표가 아니라 엄청난 오바 성향의 지표예요. 저는 보스턴 오바를 메인 조합으로 갑니다. 장출 여태껏 꺾는 모습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죠. 무조건 장출 탄다. 뭐 요키치 출전한 경우 10연속 오바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장출은 꺾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카고 라인업에서 얘네가 수비가 잘하는 경기를 할 수가 아예 없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라랑 뉴욕 경기는 이 경기도 결국 패스. 뉴욕이 오늘 연장전까지 가는 백투백이고 인디애나한테 그러고도 졌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죠. 그죠? 멘탈도 나갈 거고 체력도 다 썼고 출전 시간 관리도 못했고 또 홈에서 개망신스럽게 인디애나 거의 최하위권 팀한테 연장까지 가서 졌고. 그러니까 필라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필라가 지금 이 세 명이 직전 포틀전에서 나란히 다 결장했었단 말입니다. 그라임스 그리고 도미닉 발로우, 조엘 엠비드 3명 다. 근데 직전 포틀전에 왜 그렇게 대패당했는지 아세요? 리바운드를 18개 차이로 압도를 당했습니다. 18개 차이면은 사실상 진짜 수준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리바운드가 18개 차이면은.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리바운드를 18개나 압도를 냈으니까 저런 대량 득점과 저 대승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지금 포틀랜드 제가 경기에서도 포틀랜드가 리바운드는 우위를 점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분석을 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필라델피아 저는 사실 그 경기에서 엠비드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건데 엠비드가 결장을 했었잖아요. 이 경기에서 결장할지 출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라임스 발로우도 다 리바운드를 따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발로우는 특히나 더.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을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게 좋습니다. 뉴욕은 백투백에서 가뜩이나 정말 약한 팀이고 연장까지 뛰고서 멘탈 금간 다음에 백투백이다. 필라 사이드를 볼라 그랬어요. 근데 얘네 3명이 출전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분석을 못한 경기입니다. 토론토랑 디트 경기는 자 머레이 보이리가 결장을 확정하고 모그보도 결장 확정입니다. 야쿠 퍼들 GTD고 직전 경기도 GTD였지만 결장했었죠. 디트는 아까 샬럿 경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쌈박질한 애들 스튜어트랑 듀렌 징계 가능성 높습니다. 듀렌은 좀 약소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약간 피해자 같은 느낌이니까. 스튜어트는 최소 10경기 이상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 기사까지 나왔죠. 상습범이라. 그리고 홀란드 결장도 제가 전형적인 홀란드 3세 제 있죠. 제가 완전 수비 원툴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슛 고자 저만 하네. 완전히 오사 탐슨하고 홀란드 쟤네는 거의 완전 슛 고자들이고 자유투도 제대로 못 넣는 애들이고 수비 때문에 기용받는 그런 선수들인데 이렇게 3명이 결장할 가능성이 홀란드는 결장 확정이고 얘네 둘도 제일런 듀랑 스튜어트도 결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특히 스튜어트는 무조건 결장한다고 봐야겠고 이제 기본적으로 양팀 결장 이슈를 보면은 다 빅맨들 쪽에 결장 이슈가 깔려지는 상황이에요. 스튜어트랑 듀레는 디테일 센터 2명이죠. 1옵션 센터, 2옵션 센터. 그리고 토론토 머레이 보일도 야쿠 퍼들 없는 구간에서 주전 센터로도 나오는 선수였습니다. 퍼들은 상식적으로 근 2달 결장했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무리하게 복귀시킨다? 브레이크까지 결장시킬 가능성이 높고 설령 복귀하더라도 20분 컷일 가능성이 높죠. 양팀이 기본적으로 3점 팀이 아니고 페인트 존에 들어가서 야수로 올라가는 팀들이잖아요. 2점의 팀이잖아요. 양팀의 5번 자리가 두 팀 모두 출혈이 있다. 저는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근데 이 경기는 강대 강이죠. 동부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 그리고 디트가 아시다시피 동부 상위권 순위 경쟁하는 팀들이랑 맞붙을 때 올 언더 올 전승이었던 거. 샬럿과도 마찬가지였고. 샬럿 전에도 디트 마이너 언더였죠. 그런 것처럼 이 경기는 오바를 솔직하게 좋게 볼 여지는 없어요. 그냥 분석한 겁니다. 채우기용으로. 근데 패스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경기는 좋게 볼 여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미네소타 경기도 사실 패스로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경기만 분석을 했어요. 내일은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만 골라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내일도 거의 프리데이급인데 이 경기도 패스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저는 이 경기를 요까지 대본을 쓰면서 이거는 오바 봐야 되는 경기야. 오바 좋네. 미네소타가 최근에 보이는 행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바 봐야겠다. 포틀랜드 최근에 야투 잘 들어가던데 오바 봐야겠다. 이러고 분석을 했는데 토론토가 원정에서 9연속 언더더라고요. 9연속. 원정에서 9연속 언더. 야, 이 장줄은 사실 타야 되는 장줄이에요. 포틀랜드가. 근데 지금 미네소타가 좀 오바 성향이 아주 짙고 그리고 아까 보스턴 언더를 제가 꺾기 때문에 하루에 2개씩이나 장출을 꺾을 그 정도의 강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패스할게요. 이 경기는 빠꾸 치겠습니다. 뉴올하고 마이애미 경기는 뉴올리언즈 플라이업이고 마이애미는 펠레 라르손 노먼 파이리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앤드루 비긴스가 GT도 있고 이 여파 때문에 뉴올리언즈가 정배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물론 마이애미가 지금 팀 내 메인 스코어로 근 3명이 다 결장 이슈가 좀 깔려진 상황이긴 하죠.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1월 5일 날에 마이애미가 홈에서 125대 106 19점 차 대승 231점으로 기준점 대비는 언더였습니다. 우선 양 팀이 3점 40% 이상을 기록을 했고 3점이 잘 들어갔고 꽤나 많이 들어간 경기였어요. 근데도 231점밖에 안 났습니다. 템포도 정말 빠른 경기였습니다. 언더가 난 이유는 양 팀이 엄청나게 턴오버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올리언즈는 24 턴오버를 혼자 범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의 턴오버가 찍혔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심판이 사실상 언더를 만든 경기였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던진 자유투 개수는 18개, 뉴올리언즈가 던진 자유투 개수는 8개입니다. 양팀 더해서 26개. 최근 3경기 기준 마이애미는 자유투 시도 리그 6등이고 뉴올리언즈는 14등입니다. 템포 빠른 팀 치고 자유투 시도가 낮은 팀들은 없어요. 근데 양팀 모두 템포가 엄청나게 빠른 팀들이고 실제로 양팀 맞대결도 108.5라는 사실상 거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했는데도 자유투 개수가 양팀 토tal 24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막말로 얘기하면은 심판이 지령받은 경기급이에요. 자, 최근 3경기 기준 마이애미의 평균 자유투 개수가 25개 수준이고 소수점 버림하더라도 뉴올리언즈 22개 수준. 양팀 더하면 47개라는 계산값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아무리 심판이 좀 덜 불러줬어도 40개는 나왔어야 정상인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자유투 개수가 몇 개? 26개밖에 안 나왔다? 자, 이게 평균치보다 대략 몇 개죠? 14개, 19개, 이 정도 15개로 칠게요. 15개가 자유투를 덜 불렸다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자유투를 진짜 오질나게 많이 튕기는 경기로 계산해서 50%로 계산을 하더라도 경기 한 7, 8점을 손해를 본 거예요. 7, 8점. 이게 7, 8점이 더 들어갔으면 오버였습니다. 심판이 결과를 만드는 경기였어요. 이 정도로 자유투를 심판이 아예 안 불어준 경기, 외면했던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바 볼게요. 양팀 맞대결 뭐 그리 먼 일도 아니었고 불과 한 달 전 일이었는데 108.5라는 정말 압도적인 페이스가 찍혔고 심판이 저 정도로 자유투를 안 불어줬었고 양 팀이 막 정말 야투가 터무니없이 졸전 꼬라박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음에도 오로지 심판 때문에 언더가 났었다.
라는 점을 발견했으면은 심판 배정이 당연히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바 볼게요. 오바 메인으로 썩은 마이애미 역배승입니다. 직전 경기 마이애미 역배승을 보는 이유는 직전 경기 아데바요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팀을 못 이겼다. 유타한테 지고서 일부러 져야 되는 지려고 하는 팀 상대로도 우리는 졌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죠. 저런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는 확실히 좀 다음 경기는 승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닉스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자 오늘 백투백인데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데빈 부커 정도는 돌발 결장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피닉스 입장에서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죠. 그러니까 돌발 결장 걱정을 평소보다는 좀 낮게 하는 게 맞아요. 좀 아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 경기를 치르고 무려 7일 동안 휴식이 들어가니까 오클라호마는 스가랑 AJ 미첼 결장 확정이죠. 어느 박에는 좀 217.5밖에 안 받았는데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 213점 해건더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양팀의 야투가 처참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213점 해건더가 났던 이유는 리바운드가 너무 일방적으로 압살당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닉스가 공격 리바운드 12개, 오클라호마가 공격 리바운드 2개였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는 10개 차이였죠. 수비 리바운드도 10개 차이로 피닉스가 더 많았습니다. 즉, 총 리바운드 20개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압살한 경기였죠, 리바운드를. 그러나 피닉스는 이 경기에서 질질 끌려갔던 경기였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클라호마가 18점 차까지도 리드를 벌렸던 경기였어요. 피닉스는 추격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레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경기였고 그 에너지 레벨을 동반한 리바운드 압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발생되다 보니 당연히 템포가 굉장히 느린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양팀 통틀어서 공격 리바운드 14개면은 세컨 찬스가 사실상 얼마 안 된 경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허르텐슈테인이 없었고 지금은 있다지만 허르텐슈테인 지금 직전 경기도 21분 뛰었습니다. 사실 20분만 꼬박꼬박 이번 경기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스가라는 명실상부 MVP 에이스가 없다라는 점. 피닉스가 비록 혼자 백핑에 깔려져 있지만 이동거리가 없는 호몬 백투백이고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단지 허르텐슈테인만 없는 라인업으로 48분 동안 공격 리바운드를 고작 2개밖에 못 땄던 상대로 MVP 에이스까지 없는 상황에서 6.5에서 7.5 핸디캡을 받았다. 저는 그건 좀 기준점이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2.5, 3.5 받아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 오클라호마 정배를 안 받았어도 되는 경기라고 보고 이게 피닉스가 백투백에서 되게 약한 팀이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백팬이 여파 끼고도 클리블랜드도 잡았고 대승으로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줬던 팀이라 피닉스 프렘 볼게요. 피닉스 프렘 메인으로 어느 반 패스가 맞습니다. 이 경기는 덴버랑 멤피스 경기는 에런 고든 결장 확정 스펜서 존스 GTD 멤피스는 알다마 클라크 제기디 자모란트 결장입니다. 멤피스가 본격적으로 탱킹 모드를 좀 발동을 하고 완전히 오바 팀으로 강림했다라고 봐야겠죠. 시카고 다음으로 저는 멤피스가 오바 힘이 강하다라고 느끼는데 우선 미네소타와의 2차전이 자렌 잭슨 주니어의 마지막 경기였으니까 자렌 잭슨 주니어를 내보내고 나서 이후 이제 완전 쩌리 군단으로 4경기 치러서 3오바 1언더였습니다. 1언더가 났던 게 바로 포틀과의 1차전에서 237점 났던 게 0.5 언더가 났었어요. 0.5 언더. 그것도 아침에는 기준점 내려가서 아침 기준점으로 하면 오바였습니다. 나머지 다 오바였어요. 덴버는 제가 저번에 요키치 있는 덴버 10연속 오버다. 직전 클블 전에도 오버가 났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적중 게시글을 썼었지만 이거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경기예요, 사실. 자, 제가 조합표 발송을 오후 3시 40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정확하게 저녁 9시에 바뀌었어요. 배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5시간 이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9시에 기준점이 올라서 오른 기준점으로 언더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8시, 7시 이렇게 발송을 해서 배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한두 시간밖에 없었다.
그러면 저도 약간 찝찝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5시간 이상, 오후 3시 40분에 발생을 했고, 저녁 9시에 기준점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클린한 오바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이거는 제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는 오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바가 났기 때문에 클립을 전에도 오바가 나면서 지금 요키치는 덴버는 11연속 오바가 완성이 된 거죠. 요키치는 덴버는 오바 신앙팀인 건 저번 영상에서 확실히 제가 인증을 했고, 멤피스 최근 4경기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경기 오펜 레이팅이 14등, 디펜 레이팅이 26등, 페이스가 4등이에요. 공격은 딱 중위권이니까 평타고, 수비는 최악이죠. 최하위권이니까. 템포는 4등인 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딱 오바를 전형적으로 가리키는 지표예요. 지금 멤피스가 보여주는 지표가. 오버 메인으로 서브는 덴버 바인 보겠습니다. 오바 메인으로. 자, 골스랑 샌안토니오 마지막 경기인데, 샌안토니오가 오늘 원정 백투백이 일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경기는 여파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상 초장부터 샌안토니오가 너무 쉽게 갔던 경기고, 완전히 지금도 34점 차, 4쿼터, 3쿼터 끝나는 시점에서 34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당연히 주전들을 갈아놓거나 이럴 이유가 없었죠. 사실상 완전 통가비질 게임이었기 때문에 백투 여파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스는 커리랑 포르징기스 결장 확정. 이번 경기도 윌 리차드 GTD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골스 쩌리들이 경기가 또 펼쳐지죠. 얘네가 무서운 거는 미친 듯한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점, 물고 늘어지는 컬러의 명확함. 스티븐 커 감독도 이런 경기에서 절대 가비지 안 들어가고 끝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점. 이게 불안한 건데, 기준점이 막 12.5, 13.5면은 이런 걸 걱정할 수준이지만, 해외 기준으로 5.5, 6.5 수준은 받았는데 세난 많이 보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막 다음날 웬만하면 돌발 결정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도 어느 정도 드는 경기인데, 오늘 경기가 너무 쉬운 워밍업 경기였고, 그리고 이번 경기 끝나고 7일 쉬잖아요.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골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돌발 결정을 띄울 여지가 크지가 않아요. 오늘 가뜩이나 너무 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마인 또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샌안토니오는 거의 거저먹는 전망리 막바지 레이커스 골스전, 이 두 경기 지금 거저먹는 일정이에요. 커리 업도 없고, 버틀러 없고, 포르징기스 없다. 사실상 지금 골스에서 맥스 이상급 선수들 다 없는 건데, 드레이먼드 그린은 맥스급 선수로 취급해주면 안 되고, 그죠? 세난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이렇게입니다. 자,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을 했고, 패스한 경기들은 다 명분이 또 있어요. 다 살펴보긴 다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누구보다 몇 시간, 거의 반나절씩이나 일찍 올리고, 일찍 분석을 진행하고, 일찍 조합표를 나가는 이유는, 저는 오로지 제 MB는 오로지 제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확고한 아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집, 고집. 그리고 저는 제가 봤던 경기들이 기준점이 불리해지는 게 싫어요. 정말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샌안토니오 바이엔을 좋게 봤는데, 이게 지금 당장 배트맨의 초기 기준점이 6점으로 올라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저녁 되니까 9.5, 8.5 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9.5, 8.5를 제가 조합표를 좀 장고 치고 갔다가 9.5, 8.5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점 차로 이겨서 0.5 프렌치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엿 같은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조합표를 일찍 발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올 시즌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새벽 발송한 게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마감 날이었어요. 그런 날에 진짜 라인업을 확실히 체크 안 하면은 접근할 수 없는 날에. 근데 이런 날에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여기서 돌발 결정 걱정한다? 말이 안 되죠.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죠.
브루클린이랑 인디애나 경기는, 야, 인디애나도 이거 연장 뛰고 백투백인데 천만에 봤으면 오바 볼 것 같고, 올랜도랑 미러키 경기, 휴스턴이랑 클리퍼스 경기, 두 경기 모두 리턴 매치죠. 경기 많은 날에 굳이 리턴 매치를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리턴 매치는 진짜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타랑 세크 경기는 서로 누가 지냐, 누가 서로 지려고 더 노력하냐, 이 매치업이잖아요. 이거는, 세크라면 또 일찌감치 뉴스 떴죠. 6명 결장시킨다, 이 경기에서. 사실상 던지겠다 라는 의도고, 유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더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분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주사위 굴려서 더 높은 거 나오는 팀 돈 배팅해야지, 이런 심보라서 분석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분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로써 저는 NBA 영상을 이제 한 8일, 9일 정도를 저한테는 방학이 좀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어, 저는 모처럼 이렇게 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서 정말 행복한데, 이 기간에도 당연히 조합표는 어떻게든 나갑니다. 자, 이 기간에는 뭐 주간 축구, J리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분석을 시도해서 적극적으로 조합표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그런 조합표는 다 당연히 소액으로 관전용 배팅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그냥 좀 허기 달래기용 그 정도의 스탠스를 좀 가져가겠지만, 어찌됐건 전반기 솔직히 저는 정말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